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삼성과 LG, 물론 삼성이야 반도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기업을 단순 비교하긴 좀 그렇긴 하죠. 실적 파이나 기업의 크기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일단 TV와 가전시장에서 보면 두 기업은 그야말로 라이벌, 앙수, 원수, 적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당연히 삼성이 앞서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그 흐름을 놓고 보면 삼성은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반면에 LG는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OLED TV 쪽으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죠. 게다가 어떤 TV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중소형 OLED 패널이야 이 삼성이 좀 크게 앞서고 있긴 한데, TV에 주로 쓰이는 대형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 매출이 높은 삼성전자, 그리고 대형 OLED 점유율이 높은 LG 디스플레이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둘이 아주 치고받고 싸우고 기술 유출이다 뭐다 해서 소송 걸고, 옛날에 LG 디스플레이 본사 압수수색 당하고 또 특허 소송 막 내고 그랬었죠. 물론 이런 문제들이야 비단 TV뿐만 아니라 가전에서도 똑같이 있었죠. 냉장고랑 세탁기 가지고도 겁나 싸웠었잖아요. 용량이 누가 더 크네, 실험했더니 그게 아니더래, 그거 가짜네, 또 이 과정을 광고로 만들어가지고 또 도발하니까 또 반대쪽에서 소송 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우리 입장에서는 에피소드지. 옛날에 국제 가전박람회 2파에서 그 LG전자 조성진 사장이 이거 삼성전자 세탁기에 건드렸다가 그 힌지 부분 부서져가지고 또 경쟁사 제품을 일부러 고장 냈네, 뜯었네, 그런 소리까지 나왔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TV에서만큼은 양쪽 다 지금 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뭔가 TV가 주는 상징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 기업이 아주 박차를 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LG는 OLED 쪽으로 쭉 밀고 가면서 좀 선점을 했고, 결국 삼성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OLED 포기하고 QLED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도 사실 근데 이거 누가 화질이 좋네, 품질이 좋네, 우리가 진짜 4K네, 쟤네는 잔상 현상이 문제네, 우리는 OLED로 넘어갔는데 쟤네는 QLED 쓰지 않냐, QLED의 본질은 LCD 패널 쓰는 거니까 이거는 진정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양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오고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기자들도 진짜 바빴어요. 한쪽에서 오전에 TV 패널 가지고 시연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게 더 좋다, 그리고 쟤네는 사기다, 물론 사기다라는 말은 쓰진 않았는데 어떤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면, 바로 그날 오후에 반대편에서 또 반박 보도자료를 내거나 똑같이 또 다른 방법으로 시연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패널이 더 좋은 거야, 쟤네는 문제 있어 라는 식으로 재공격, 재반박을 하면서 기자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도 역시 광고 만들어서 소재로 삼고 했었는데, 이렇게 TV 가전 부분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매일같이 보도자료 내고 약간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싸우다가 이 싸움이 잠깐 멈춘 계기는 전혀 의외의 곳이었죠. 바로 국정농단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다 보니까 삼성 측에서도 뭔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에 이게 이미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그랬거든요. 그룹 입장에서 부담이 당연히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싸움이 잦아들었고, 여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이건 반강제적인 휴전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랬죠. 그래서 양사 간의 어떤 신경전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감이 있죠. 그러는 사이에 삼성에서는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QD OLED를 양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내년 1월에 CES에서 QD OLED를 이용한 TV를 공개할 전망인데요. 문제는 관련 패널을 만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 패널 같은 경우에야 삼성이 압도적이긴 한데, TV에 들어가는 대형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LG가 거의 다 먹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삼성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QD OLED TV 목표 판매량을 200만 대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한 1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관련 패널을 한 해에 11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라도 당연히 삼성이 LG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안 그래도 삼성한테 LCD 패널 공급하던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이제 OLED까지 공급을 더 하게 되고, LCD 분야도 올해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이 삼성에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아직까진 추정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게도 삼성이 비중이 더 큰 고객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둘이 뭔가 치고받고 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손에 손잡고 뭐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사이에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들이 막 전해져 왔죠. 물론 이거 뭐 아직 확정이 됐고 누군가가 발표한 건 아니지만 지금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한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물량이랑 가격에 대한 최종 협의만 남은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 두 양사 간의 동맹설이 이번이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구체화된 기사와 함께 지금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 서로 이렇게 협업, 그러니까 삼성이 LG한테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번만큼은 좀 더 기정사실화처럼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래나 저래나 좋은 상황이죠. LG전자의 OLED TV가 잘 팔려도 좋은 거고, 삼성전자의 QD OLED TV가 많이 팔려도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수록 어떤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패널 공급자가 좀 우위에 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가격에 대한 협상력, 이것도 좀 좋게 돌아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게는 그래서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플러스 알파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계속 끌어내렸었던 것이 LCD 패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실적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앞에서 계속 저희가 OLED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를 먹여 살리는 건 LCD 쪽, 그러니까 실적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은 LCD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LCD 패널 가격도 이런 하락세가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각도가 좀 꺾인 감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어떤 연말 소비 시즌 이 수요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 1분기에는 패널 가격도 좀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는 주가에 선반영된, 그러니까 충분히 반영된 느낌도 좀 있고요. 하다 보니 뭐 전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 목표 주가를 25,000원에서 뭐 많게는 28,500원까지 잡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증권사에서 리포트 내놓으면서 28,500원 잡던데, 뭐 여기서 한 20% 깎는다고 해도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LG 디스플레이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삼성과 LG 간의 싸움이 있었고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협업 소식들이 막 들려오네요. 과연 윈윈 하긴 하는데 누가 더 이득을 많이 챙길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